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을 놓칠 수가 없겠죠. 먼저 각 당의 대표들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불안한 추석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정치권에 있어서의 추석 연휴의 의미. 지금 이제 뭐 역 앞에 가서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기를 뭐 연례적으로 합니다만은 이번 추석의 의미는 뭐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거 뭐 역시 이제 언제나 그 명절 때는 그 이른바 밥상머리 인심, 네. 이제 그 여론을 이제 어떻게 장악할 거냐,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정당이 이제 거의 목을 매다시피 이제 하죠.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또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 상승 국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민심을 계기로 해서 이 보수를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다 데려오자. 그러니까 집단한 보수 세력들을 다 이번 기회에 불러들이자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안보 이슈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정인 특보 뭐 교체하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 라인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단계까지 이제 간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다른 축으로 또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그 재수사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또 약간 그 구체적으로 권양숙 여사와 그 가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수사를 좀 요청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여론을 좀 반전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슈 전쟁에서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적폐청산 이외에 어떤 다른 이슈를 좀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약간 조금 그 수세로 좀 몰리는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절 민심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명절이 가져다 주는 집단성하고 확실성이거든요. 그 집단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확실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인식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상머리에 대한 민심보다도 밥상머리가 자칫하면 엎어질 수도 있다. 갈등이 최고조로 갈 수 있는 민심이 이번에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안보 위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추석 민심, 명절 민심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그런 현상을, 역현상을 느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5월 달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은 한창 대선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뜨거웠을 거다. 그리고 이 좀 그야말로 진영 대결도 치열했을 텐데, 오히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진영 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진영 대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과거사를 둘러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청산 작업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MB 정부의 이른바 사찰 의혹, 당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 당시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뭐 사이버 전단을 통해서 댓글, 또 활동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적폐다. 또 MB 정부의 명백한 사찰이다. 이런 이 여당 또 이 청와대 그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적폐청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적폐청산의 칼날이 결국은 MB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전면전 치닫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 이 적폐청산, 근데 과거사,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MB 정부에서 비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객관적이다 이렇게 저는 뭐 말씀을 드리시는. 그럼 간단히 말씀해 또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국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댓글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를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자 그러면은 2008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과연 국내 정치 상황에 환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008년도 광우병 사태,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 5월달인가 미네르바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신용도에 하락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그 다음에 제주 강정항 기지 사건, 뭐 이런 어떤 사회적 파장과 예민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인터넷에 완전히 장악이 됐었습니다. 뭘로 장악이 됐냐 그러면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로 장악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의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댓글과 인터넷에 장악되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인터넷의 여론이 장악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것이 전체 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당시에 대남 선전이라든가 북한의 IP가 중국에서 발견됐었고, 특히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전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김정은도 본인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이버 전력이라는 말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만 우리가 중심을 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 북한의 사이버 전략 부대는 500명 규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느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실무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론이 호도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반문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이 됐고 활용이 됐다. 물론 다수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시켜서 이명박 정부가 군사의 독재를 했던 그런 형태로 적폐로 완전히 모은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목표가 이제 온당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수단이라든가 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당치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용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실은 국정홍보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국정홍보처 예산도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홍보 기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그 대변 기능하는 거고 문체부에서 그런 기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은 충분히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국정원에 왜 맡겼느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원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다 맡겼고, 심지어 이제 군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예를 들어 그런 북한 쪽에서 북한발 댓글 공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 IP를 추적해서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쪽에 어찌됐건 여러 가지 수단들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그쪽의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여론을 이제 조작하는데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꼭 대북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닌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대응하는 거하고 박원순 제압 문건하고 그러니까 박원순 제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여러 가지 지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선거에 직접 그 지역의 정보관들이 하여튼 발로 뛰어서 인재 발굴부터 시작해서 공천 과정에까지 다 개입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거 이거는 좀 곤란하다. 특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번에 다 이제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옳지 나는 몰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또 핵심 참모 가운데 한 분이 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측근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했다, 사찰했다 하는데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4년 동안 월급을 다 헌납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죠. 어디에 했느냐? 박원순 시장이 운영한 아름다운 재단에 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탄압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
드리는 것이 하고 이거죠. 우리가 좀 비유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적인 목표라는 것은 호수 위에 잔잔한 떠 있는 평화로운 백조와 같은 모습을 만드는 게 국정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평화고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을 때는 수많은 물갈기질이 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백조가 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갈기질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크게 이야기하고 적폐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은 백조의 다리를 자르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유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렇습니다. 체제가 다릅니다. 어떤 체제가 다른다 그러면은 지금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뭐냐 그러면은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내 기후에 맞고 문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게 당연한데 중국은 일시에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버라든가 이런 대응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댓글 공격이 많습니다. 사회가 인터넷으로 여론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대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호응할 사람이 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체제에 대한 부분,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백조의 잔잔하게 되어 있는 물갈퀴와 같은 역할로 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 이 프레지던트급 국가 간 대항 골프 대회에서 3명의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그들도 정쟁을 했지만 어떤 때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어깨동무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이제 우리나라는 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답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고 앞으로 이런 정쟁은 더 심화되어 가기만 하고 이 국정감사도 파행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걸 바라볼 때 국민들의 대체적인 반응들 조금 종합을 해보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적폐청산에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국민들도 있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을 할 부분들은 정치권이 공방을 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요?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러면 이건 공방이 계속되다 보면 답은 안 나올 테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통치 행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가려서 사법부가 판단해라. 이제 정치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가려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3의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계속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은 또 이것이 파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너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쏠린 그런 기능들 또 과도하게 이 안보 이슈 때문에 국가의 통치 행위가 이념적으로 파행을 겪었던 문제 어그러졌던 문제, 엇박자를 냈던 문제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적폐청산을 하라는 목소리에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 할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약간 주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공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다시 오래됐던 일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사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지금 법적으로 시효가 남아있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이 사건 자체가 일단 종결을 일단 이제 시킨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사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수사를 이제 촉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이 재수사 얘기가 나왔을 때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그 점을 이제 피해가면서 이제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하기 위해서 권 여사와 이제 그 가족을 이제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도 결국 이런 뇌물 수혜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부분을 많이 수사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수사할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이제 법의 잣대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거졌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이것이 잠복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는 과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판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그런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 누구도 여기에 책임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법의 잣대로 할 수밖에 없다. 법의 잣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지지 세력 간의 대결, 수많은 정치적 함의가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왜 정치권에 끌어들였는지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수사를 좀 요청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여론을 좀 반전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슈 전쟁에서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적폐청산 이외에 어떤 다른 이슈를 좀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약간 조금 그 수세로 좀 몰리는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민심이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명절이 가져다 주는 집단성하고 확실성이거든요. 그 집단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확실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인식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상머리에 대한 민심보다도 밥상머리가 자칫하면 엎어질 수도 있다. 갈등이 최고조로 갈 수 있는 민심이 이번에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안보 위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추석 민심, 명절 민심과는 좀 더 다른 그런 갈등이 아주 고조되는 그런 현상을, 역현상을 느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5월 달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은 한창 대선 국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뜨거웠을 거다. 그리고 그야말로 진영 대결도 치열했을 텐데, 오히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님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진영 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진영 대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과거사를 둘러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적폐청산 작업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MB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을 놓칠 수가 없겠죠. 먼저 각 당의 대표들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불안한 추석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정치권에 있어서의 추석 연휴의 의미. 지금 이제 뭐 역 앞에 가서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기를 뭐 연례적으로 합니다만은 이번 추석의 의미는 뭐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 뭐 역시 이제 언제나 그 명절 때는 그 이른바 밥상머리 인심, 네. 이제 그 여론을 이제 어떻게 장악할 거냐,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정당이 이제 거의 목을 매다시피 이제 하죠.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이 정부의 이른바 사찰 의혹 담긴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재임 당시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리스트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뭐 사이버 전단을 통해서 댓글, 또 활동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적폐다. 또 MB 정부의 명백한 사찰이다. 이런 이 여당 또 이 청와대 그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적폐청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의 적폐청산의 칼날이 결국은 MB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또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 상승 국면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민심을 계기로 해서 이 보수를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다 데려오자. 그러니까 집단한 보수 세력들을 다 이번 기회에 불러들이자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안보 이슈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정인 특보 뭐 교체하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보 라인 교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는 단계까지 이제 간 거죠. 그와 동시에 지금 다른 축으로 또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그 재수사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도 또 약간 그 구체적으로 권양숙 여사와 그 가족을